안녕하세요, 아이콘포스트의 쌈장입니다. 얼마 전에 해외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LED 느낌의 배경화면을 만드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여지는 LED 느낌의 배경화면 영상을 한번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볼까 해요. 단순히 보면 활용도는 조금 더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애프터 이펙트 익스프레션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금 복잡하지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컴포지션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에서 뉴 컴포지션을 진입한 다음에 컴포지션 이름을 볼 액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위드 값을 저는 한 8000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큰 값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4000 정도로만 하시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8000 정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값은 100픽셀로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서 듀레이션은 20초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은색으로 해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두 가지의 솔리드를 추가할 건데요. 타임라인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뉴 솔리드로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는 이렇게 화이트 솔리드로 딱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뉴에 들어가서 솔리드에서 검정색으로 블랙 솔리드를 이런 식으로 추가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블랙 솔리드를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툴바에 보시면은 리탱글 툴이라는 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딱 눌러주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한 이 정도.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펙트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라는 것을 추가해 주도록 할 텐데요. 똑같이 타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이 안에 CC4 액션이라는 이펙트를 추가해 주도록 할 텐데 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이펙트 시뮬레이션에 가시면은 이렇게 CC4 액션이라는 이펙트가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펙트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 안에서 그리드 스페이싱 값을 최대값인 50으로 그리고 볼 사이즈는 이렇게 한 45 정도 딱 만들어주시고 보시면은 같은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쪽 안부는 지금 표시가 되고 있지 않죠? 블랙 솔리드에 보시면 아까 전에 마스크를 추가를 시켰는데 여기에 있는 게 마스크 1이고 여기에 있는 게 마스크 2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1을 열어주시고 페더 값을 늘려주도록 합니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한 이 정도로 1000 정도로 그냥 딱 맞추도록 하죠. 맞춰주시고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이번에 이쪽은 마스크 2죠. 그러니까 마스크 2를 이렇게 페더 값을 쫙 하고 늘려주세요. 이쪽 끝부분하고 이쪽 끝부분하고 최대한대로 그 투명도, 그러니까 페더의 투명도를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 좀 증가를 시켜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지점을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딱 확대를 해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공백이 생기죠. 그래서 공백을 살짝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로 넘어가서 볼 액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컴포지션 세팅이라는 게 있고요. 이 친구를 눌러서 위드 값을 조금 더 줄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해보니까 7960이더라고요. 8000을 기준으로 딱 잘라보시면은 끝 지점이 이렇게 딱 쳐내지는 걸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 CC4 액션이라는 이펙트를 좌우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냥은 이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 오프셋이라는 이펙트를 추가를 해줄 건데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딱 클릭을 해준 상태에서 이펙트에 디스톨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오프셋이라는 이펙트가 있어요. 딱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Shift Center 2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친구를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무한히 확장이 되면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친구를 이렇게 이동시키려면은 타임라인에서 0초로 간 다음에 키프레임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20초로 가서 이렇게 예를 들면 한 3만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이 패턴을 구성하는 데 있어 그렇게 적절하지는 못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지워주고 이 Shift Center 2에서 키보드에서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딸깍하고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표현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value 플러스 대괄호로 이렇게 찍어주시고 time 곱하기 1000 저는 한 1000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쉼표를 딱 찍어주시고 0 가로 닫고.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value라는 거는 여기에 Shift Center 2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Shift Center 2에서 익스프레션을 열었기 때문에 value는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를 해주는데 time이라는 거는 초입니다. 1초 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초당 1000픽셀씩 증가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건 가로고 세로는 그대로 놔두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타임이 초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초에 가면은 1000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4980이 됐죠. 그 다음에 2초에 가면은 5980이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초에 가면은 6980이 됐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는 X고 얘는 Y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타임 곱하기 1000이라고 딱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쪽 수치가 올라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임 곱하기 100이라고 딱 해주시면은 1초마다 이 세로 값도 100씩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1에 가면은 150, 2에 가면 250, 3에 가면 35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Y축은 사실 건들 필요가 없어서 지워주시면은
그래서 이 친구를 딱 재생을 해보면 이 볼 액션이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볼은 가만히 있고 여기에 있는 그림자 레이어, 이 솔리드 레이어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초의 오프셋을 블랙 솔리드에다가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이 오프셋이라는 게 CC 볼 액션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프셋을 블랙 솔리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볼은 가만히 있고 그림자만 움직이게 됩니다.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내렸을 때는 볼과 그림자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볼은 가만히 있고 이 그림자만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아래로 패턴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프로젝트에서 뉴 컴포지션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저는 이게 세로로 한 60개 정도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0이라고 딱 작성을 해주시고 OK를 딱 눌러주시면은 이러한 컴포지션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볼 액션을 가지고 그대로 끌어주시면은 딱 하고 저희가 만들었던 볼 액션 컴포지션이 생성이 됩니다. 이 친구를 여기다가 가득 채워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흔히 하는 생각들은 이 친구를 딱 해서 컨트롤 D 눌러서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또 컨트롤 D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60장을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친구의 옵션을 딱 열어주도록 합니다. 트랜스폼에서도 열어주도록 하고요. 포지션이라는 값이 있는데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스탑워치를 딸깍하고 누르시면 또다시 표현식이 등장을 하겠죠. 여기서 value 플러스 대괄호를 딱 찍어주고 가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세로로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0 해주고 쉼표 해주고 이제 세로죠. 그러니까 인덱스 곱하기 이 친구의 세로값이 아까 몇이었죠? 7960의 세로값은 100입니다. 100픽셀이죠. 그러니까 100픽셀 해주고 가로를 딱 닫아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은 살짝 아래로 내려와요. 100픽셀 셀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맨 위쪽으로 일단은 맨 위쪽으로 올려야겠죠. 맨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딱 올려주시고 여기서 볼 액션을 딱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눌러보시면은 그대로 복사가 돼요. 아래쪽에 바로 100픽셀 바깥쪽에 딱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컨트롤 D를 눌러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복사가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눌러보시면은 복사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색깔이 너무 똑같아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색깔이 너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딱 재생을 하게 되면은 이 안부 쪽이 똑같은 방향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죠. 위하고 아래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너무 심심합니다. 이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불규칙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싹 다 지우고 자, 여기서 이 친구를 딱 눌러준 상태에서 일단은 오퍼시티 값, 그러니까 투명도 값을 자유자재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똑같이 오퍼시티의 스탑워치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딱 뜨겠죠. 여기서 seed 대소문자를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대문자 R 해서 랜덤 이렇게 해주시고 가로를 열고 1 쉼표 트루 해주시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세미콜론으로.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랜덤, 이번에 소문자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열어주시고 자, 오퍼시티 값을 어떻게 랜덤으로 표시를 할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퍼시티 값, 그러니까 투명도 값을 10%에서 100% 그 사이에서 랜덤하게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10, 쉼표, 10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세미콜론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딱 이렇게 뭐 아무데나 클릭을 해보시면은 반응이 없긴 해요. 살짝 어두워진 거 빼고 오퍼시티 값을 보면 12%로 낮아졌죠. 그렇죠. 아까 100%였는데 자, 컨트롤 눌러주시고 D를 딱 눌러주시면은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익스프레션에 따라서 10 그리고 100 사이의 수치에서 랜덤하게 출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볼 액션이니까 오퍼시티가 84%죠. 그렇죠. 그 사이에요. 또다시 내리면은 이번에는 뭐가 됐죠? 20%입니다. 랜덤하게 출력을 한 결과예요. 또 한번 눌러보시면은 54%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쩍쩍쩍쩍쩍쩍 해주시면은 위아래가 다 달라지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이 안부는 해결이 안 됐어요. 안부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심심하니까 다시 지웁니다. 지우고 한 개만 딱 남겨주시고 이 친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타임에 들어가 보시면 Enable Time Remapping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기능이라고 할까요? 기능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를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타임 리맵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요. 타임 리맵이 어떤 기능이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프레임에서 지금 밝은 부분이 어디죠? 거의 절반하고도 오른쪽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쪽이 밝죠. 자, 5초에 가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왼쪽만 밝아요. 그렇죠. 좌측만 밝습니다. 그렇죠. 흰색으로. 그래서 0초에 가서 이 친구를 5라고 바꿔보시면 아까 전에 5초에 있던 게 0초로 땡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치를 입력을 함으로써 앞이나 뒤에 있는 그 화면을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5초부터. 이런 효과인데 이 효과를 조금 더 랜덤하게 표시를 하면은 이 볼 액션을 조금 더 불규칙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타임 리맵에서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스탑워치를 딸깍 하고 눌러주시면은 표현식이 뜨겠죠. 똑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시드 대문자 R 랜덤 해주시고 1 through 이렇게 해주시고 랜덤 해주시고, 아까 전에는 이렇게 퍼센트, 이 오퍼시티 값은 퍼센트로 되어 있으니까 뭐 10에서 100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타임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이 1초입니다. 그리고 0.5는 이 컴포지션이 지금 30프레임이니까 15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 타임 리맵을 15프레임부터 쉼표를 딱 해주고 5초 사이에서 랜덤하게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고 이렇게 세미콜론 딱 찍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를 복사를 딱 하면, 자, 한 번 더 복사를 해볼게요. 딱딱 복사를 해볼게요. 계속. 그러면은 불규칙하게 랜덤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친구는 여기가 밝지만 또 이 친구는 이쪽이 밝아요. 또 이 친구는 또 여기가 밝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쪽하고 이쪽이 밝네요.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친구를 이렇게 랜덤하게 입력을 하니까 재생이 안 돼요. 왜냐면 수치는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이 value에 대한 선언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지우고 한 개만 남겨놓고 이 타임 리맵의 익스프레션에서 선언을 딱 하나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value 곱하기, 이 공식에서는 이렇게만 해도 돼요. value 곱하기 랜덤 이렇게 해서 수치를 표현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x는 뭐 랜덤, 그리고 x는 랜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서 value 곱하기 x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없어요. value를 그대로 여기서 꽂아 넣어주시고 곱하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전처럼 하셔도 되고요. 전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더 이상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컨트롤 D 눌러주시고 컨트롤 D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평범하게 뜨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면은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이 친구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D 아까 전에 그 60장을 수용할 수 있는 컴포지션을 제작을 했으니까 이거를 60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59번을 눌러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60장을 가득 채워주시면 됩니다. 막 눌러주셔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채워졌고 여기에 있는 컴포지션이 총 60개가 되겠죠. 여기 60개.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이제 FHD 사이즈 아니면 뭐 4K 사이즈로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컴포지션을 또 하나 열어주고 여기서 1920, 1080 해주시고 여기서 메인 컴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새로운 컴포지션이 생성이 되고 이 안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작업했던 이 컴프1이라는 거를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이 안에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뭐 색상이 들어가지도 않고 입체감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입체감 먼저 조금 주도록 할게요. 여기 메인 컴프에서 이렇게 뉴 카메라로 딱 진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여기 포컬 랭스라는 수치가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카메라의 렌즈의 그 초점거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너무 망원으로 가지 않게 한 10 정도, 10mm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을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컴프1에서 이 3D 레이어라는 거를 딱 켜주고 다시 카메라 1을 딱 선택을 한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 2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다 잘 이런 식으로 딱 조정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대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Z축을 통해서 확대도 해주시고 축소도 해주시고요. 뭐 알아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색이 없으니까 색을 조금 넣으면 좋겠죠. 아까 전에 작업했던 이 컴프1에 들어가 주시는데, 컴프1에 들어가려면은 여기 탭을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뭐 작업 중이라면은, 만약에 작업 중이 아니어서 이 탭이 없어진 상태, 예를 들면 이렇게 없어졌다 하면은 프로젝트 패널에서 컴프1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자, 우선 이 친구가 60장이나 되니까 하나로 압축을 시켜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레이어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A 눌러주시면 전체 선택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프리컴포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요약이 돼서 압축이 됩니다. 여기에 색을 넣기 위해서 또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New Adjustment 레이어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추가가 됐으면 Adjustment 레이어를 딱 선택을 해주고 이펙트에서 컬러 컬렉션 그리고 트리톤 이라는 이펙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 인디케이터 바를 조금 움직여 보시면은 여기 색이 살짝 들어가죠. 뭐 갈색이라고 할까요? 이런 느낌의 색이 들어갑니다. 자, 이 트리톤이라는 이펙트에서는 뭐 하이라이트랑 샤도우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건드려야 된다면은 여기 너무 밝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밝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조금 살짝 회색 쪽으로 내려주시면 조금 더 밝은 영역이 사라지게 되고요. 샤도우도 막 이런 식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안부에서 살짝 그냥 뭐 이 정도 어두운 부분이 살짝 밝혀지는 그런 모습을 띠는데, 저는 그냥 하이라이트랑 섀도우는 그냥 건들지 않을게요. 이 미드톤만 건드려 주시는데 색상을 예를 들어서 이런 좀 푸른 느낌의 딱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딱 보니까 단순하게 보니까 몰랐는데 확대를 해서 보니까 색이 살짝 빠져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를 딱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됐죠. 이 볼들이 뭐 이것처럼 진한 것도 있지만 얘네들은 다 투명한 거예요. 너무 투명해서 배경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친구의 색을 제대로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볼 뒤에 솔리드, 그러니까 어떤 스케치북 같은 거를 딱 씌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뉴 솔리드로 딱 진입을 한 다음에 블랙 색상의 솔리드를 하나 생성을 딱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 블랙 솔리드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차이를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 솔리드를 눈을 딱 꺼주시면은 이게 아까의 모습입니다. 색이 많이 빠져있죠. 이런데 빠져있죠. 그런데 이 친구를 딱 넣음으로써 색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 솔리드를 꼭 씌워주시고요. 자, 다음은 지금 전체적으로 푸른색 계통이잖아요. 그런데 완성본에서는 중간중간 다른 색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딱 클릭을 해주시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새로 복제된 어저스먼트 2 레이어를 딱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리탱글 툴을 딱 클릭을 해줘요. 그 다음에 한 줄을 딱 그어주도록 합니다. 컨트롤 또 T를 눌러서 쫙 당겨주도록 할게요. 쭉, 아이고, 쭉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가득 채우도록 하고요. 이 위아래가 조금 남으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가득 채워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 2를 새로 복제된 어저스먼트 2 레이어에 이 미들톤 값을 다른 걸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노란색, 노란색 좀 밝네요.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면 여기는 뭐 푸른색이 그대로 들어갔지만 이 줄만 다른 색상이 됐죠. 노란색이 됐죠. 얘를 또다시 그냥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 2를 선택해준 상태에서 또다시 다른 쪽에 이렇게 그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쭉 늘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여기도 채워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또다시 다른 색상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또다시 복사를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방금 씌워졌던 마스크를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노란색 계통으로 변경이 되는데 또다시 새로 생성된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리탱글 툴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 색깔을 또 달리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또다시 쭉 그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새로 생성된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여기 또다시 이 미드톤을 다른 색, 빨간색, 이런 계통 바꿔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노란색이고 여기도 노란색이고요. 여기는 빨간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가로로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세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이걸 복사를 해서 마스크를 딱 지워주고 이번에는 세로로 짠 이 정도 해주고 살짝 그어주고 또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살짝 늘려주시고요. 이렇게 늘려주시고 세로를 쫙 그어주신 다음에 색상을 또다시 다른 색상으로 이번에는 뭐 이런 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뭐 가로도 있고 뭐 세로도 있고 뭐 다양하죠. 이제 딱 재생을 한번 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반듯하다가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죠. 이렇게 이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완성이 됐으니까 다시 메인 컴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아까 전에 카메라를 투입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카메라 레이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컴포지션을 벗어나는 이쪽 영역 있죠. 이쪽 영역은 완전히 블랙입니다. 블랙.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컴프 1을 복제를 딱 해서 바깥쪽에다가 딱 붙여 넣으면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컴프 1을 딱 선택을 해주고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에 들어가 보시면은 모션 타이틀이라는 이펙트가 있어요. 눌러주시면 역시 반응이 없죠. 그런데 이 아웃풋 위드랑 아웃풋 H 값을 증가를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증가시키면은 지금 이것 자체도 큰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일단 이렇게 채워주시면 여기 컴포지션 밖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위에 위쪽도 해야 되니까 H 값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늘어났죠. 지금 여기는 근데 아직 안 채워졌죠. 근데 이런 거는 어차피 이 영역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카메라 툴에서 이 XY 카메라 툴을 이렇게 옮겨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어차피 이쪽 영역이 더 있으니까 쭉 하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완전히 채워지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재생을 한번 해보면 아마 눈치가 조금이라도 빠삭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영상의 초반에는 뭐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후미에 갈수록 어떻게 되죠? LED 라인이 점점 꺼지죠. 계속해서 꺼지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게 왜 꺼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면 여기 프리컴프에 저희가 타임 리맵이라는 걸 적용을 했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타임 리맵이라는 거는 뒤에 있는 거든 앞에 있는 거든 훅 끌어다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15프레임부터 5초 안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최대 뒤에 5초가 끊기는 거예요. 이 친구의 최대 타임 코드는 20초니까 예를 들어서 20초에서 딱 5초만 당겨서 써도 여기서 다 끊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여유를 두시고 늘려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볼 액션 컴포지션으로 딱 들어온 다음에 지금 20초죠. 근데 컴포지션 세팅으로 여기에 딱 들어가신 다음에 얘를 한 여유 있게 그냥 1분으로 딱 줄게요. 1분으로 이렇게 딱 주시고 딱 내려보시면 이렇게 여유가 남죠. 여기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딱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바를 이렇게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 컴포즈로 딱 넘어가신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컴포지션에 컴포지션 세팅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유 있게 그냥 1분 정도로 해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컨트롤 A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가득 딱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컨트롤 A를 딱 눌러서 전체가 딱 선택이 된 상태죠. 여기서 얘를 딱 눌러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딱 열리게 돼요. 타임 리밋이.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키프레임 20초에 있는 키프레임을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전체를 딱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쭉 이렇게 전체 선택이 딱 되셨으면 얘를 뒤로 여기 1분 쪽으로 키프레임을 딱 밀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주시고 재생을 해보시면은 이제는 영상이 끊기지 않고 재생이 되죠. 이렇게 하시면은 제작은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되고 얘를 지금 백그라운드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 툴을 통해서 뭐 키프레임을 딱 찍어주시면은 조금 더 괜찮은 움직임을 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0초에 딱 가서 키프레임 포지션, 카메라의 포지션을 하나 딱 찍어주시고 뭐 한 5초에 가서 또 하나 찍어주시고 여기서 저는 이지 이즈를 하나 걸어줄게요. F9 버튼을 눌러서 걸어주시고 재생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딱 움직이는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을 통해서 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